시력 교정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라섹 수술, 라식 수술, 렌즈 삽입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수술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김균형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시와 시력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은 카메라처럼 빛이 들어가면 이 뒤쪽 망막에 초점이 정확하게 맺혀져야 좋은 시력을 나오게 되는데, 초점이 대개는 앞에 맺는 상황을 근시라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뒤쪽의 안구 벽이 너무 뒤쪽으로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서 초점이 앞에 맺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고도근시라는 거는 이 근시의 정도가 과한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안경의 두께, 이걸 이제 우리가 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는 디옵터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조금씩 근시가 있을 때부터 마이너스 1, 2, 3, 4, 5, 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고도근시라고 하고, 마이너스 9디옵터 이상을 초고도근시 내지는 퇴행성 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퇴행성 근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근시와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임상적인 그 유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원인인데, 그 엄마 아빠 중에 시력이 한 분이 나쁜 경우, 또 두 분 다 나쁜 경우, 또 그 부모님의 안경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아이들이 근시 발생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아이들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하면 근시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야 될 강한 햇빛들에 대한 노출이 결핍되면서 근시 진행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작업을 과하게 했을 때 근시 발생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독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처럼 근거리 작업을 너무 과한 시간을 하다 보면 그 눈에 조절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근시 유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안 좋은 습관으로는 눈을 심하게 비비든 습관 등이 근시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 안경을 안 쓰고 지낸 사람 같은 경우는 가성 근시가 많습니다. 실제 근시보다 시력이 더 떨어지게 나오고 도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눈의 근육을 풀어주는 조절마비 안약을 안과에서 넣고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밀 검사를 꼭 한번 해보고 안경을 신중히 맞출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드물지만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시신경이나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한두 번 그 안경을 맞추고자 할 때는 꼭 눈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안경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근시 교정 목적으로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소프트 렌즈의 경우에 과거보다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측면에서 하드 렌즈가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게 되면 건성환이나 각막염 등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는 바로 이제 안과에서 눈 건강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위생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돌려 쓰거나 좀 아주 낮은 품질의 렌즈를 끼는 경우, 또 끼고서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하드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건이 된다면 소프트보다 하드 렌즈 착용하는 걸 더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산소 공급과 눈물 순환에서 좀 유리한 측면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한 예로 소프트 렌즈를 50대, 60대 나이까지 계속 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보는데, 하드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안전하게 끼는 데는 하드 렌즈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다만 하드 렌즈는 그 딱딱한 이물감을 좀 적응하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확실히 조금 불리합니다. 적응에 실패하고 결국 못 끼는 경우가 많아서 30대보다 20대가 유리하고 20대보다 10대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조금 더 시도해보고 적응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새 아이들한테 이제 드림 렌즈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드림 렌즈라고 하는 거는 잘 때만 끼는 렌즈고 낮에는 안경이나 렌즈 없이도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의 렌즈인데요. 드림 렌즈를 처방하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드림 렌즈를 낀 아이들과 안경을 낀 아이들을 이제 그룹을 나눠서 장시간 비교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그 안경을 낀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드림 렌즈를 장시간 낀 경우에 근시 진행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정도는 대략 한 50% 내외 정도, 연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 렌즈를 착용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를 끼는 과정에서 뭐 통증이 있거나 할 때는 바로 안과 진료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삭 부위와 수술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라섹 수술은 각막의 이제 표면을 깎아서 실어 교정한다면, 라식은 층을 살짝 분리해서 안쪽 층을 깎고 다시 덮어주는 방식이고요. 스마일 라식은 각막을 터널을 파듯이 깎아서 빼내게 돼서 그런 부분이 기존의 라식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고, 렌즈 삽입 같은 경우는 시력 교정용 렌즈를 안구 안에 이렇게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수술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라섹 수술의 경우는 표면을 레이저로 한 번에 깎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고 합병증이 가장 적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한쪽 눈에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단점은 표면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아프다는 분들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좀 시리고 눈물 난다는 얘기는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라식 수술의 경우는 층을 분리해서 안쪽 층을 깎기 때문에 상처가 안으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는 게 장점이고 시력 회복이 빠릅니다. 보통 다음 날부터 꽤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그런 층을 분리하고 이런 작업 때문에 수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서 한쪽 눈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길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이 좀 더 있죠. 그리고 이 분리했다가 다시 덮어준 각막의 절편이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충격이나 어떤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스마일 라식의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제 개발돼서 시행되는 수술이고요. 본격적으로 보편화된 지는 한 4,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은 그 두 수술의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겉의 절편을 열지 않고 터널로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충격에는 라식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라식과 라섹으로 30년 정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해왔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라식과 라섹 사이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수술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건성환이라든지 또 너무 각막을 깎았을 때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는 않아서 조금 광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풀려져 있는 측면도 있어서 무조건 좋다고 하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술 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제 시작된 수술이기 때문에 총 시술 그 역사와 증례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적은 게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은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통 다음날 1.0 이상의 시력을 대부분 보고요. 그리고 각막이 얇거나 도수가 매우 높은 초고도 근시에서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 렌즈 자체가 굉장히 고가라서 수술비가 가장 비싼 게 단점이고, 또 레이저로 하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의사의 손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력이 얼마나 나쁘냐를 봅니다. 왜냐하면 라식, 라섹처럼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수술은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 수술하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렌즈 삽입 수술을 먼저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비용이 좀 비싸고요.
반대로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 그런 저도 근시에서 한 중등도 근시, 도수로 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한 6, 7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식과 라섹 수술을 같이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 수술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통증의 차이, 그 다음에 라식 수술이 각막이 좀 더 두꺼워야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두께의 차이, 라섹 수술의 경우 충격에 강하고 라식은 충격에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야외 활동,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지, 또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운동을 취미로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라식보다 라섹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 결과와 어떤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을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근시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는 주로 이제 아이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핸드폰이나 이런 책 같은 거 너무 과하게 보지 않도록 좀 줄이고, 가능한 책을 보더라도 엎드려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시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자연광을 아이들이 많이 쐬는 것이 근시 진행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한테는 밖에서 좀 뛰놀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하는 것이 근시 진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게,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도 한 30% 정도는 수술을 받으셨고, 제 주변에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대학병원이나 어디들 가봐도 안과 의사들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분들, 형제분들도 그렇고 필요하신 분들은 수술들을 다 받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 누나 다 수술을 해줬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수술 안 받는다는 건 잘못된 오해고, 제 경우는 보시다시피 안경이 오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원시가 있어서 벗어도 좀 시력이 잘 보이는 편이고, 그래서 굳이 수술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